자, 능률 양형권 6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 묻는 거죠? 회복 PP 경험. 궁금해 해본 적이 있니? 뭐를? 왜 이 식물이나 저 동물이 행동하는지 unusual한 방식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너 지금까지 살면서 have you ever wonder 궁금해 본 적이 있냐? 자연은 가득 차 있어. 뭘로 가득 차 있어? 경이로운 것들과 미스테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let's look. 한번 보재. 몇 가지 오래된 신화와 근대 과학의 어카운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자. 신화랑 설명을 보도록 하겠대요. 뭐에 대한? 자연의 그 두 가지 경이에 대한 신화와, 그러니까 신화적 설명과 근대과학적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대. 그래서 첫 번째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만약에 네가 남아프리카나 마다가스카르로 가면은 너는 볼 수 있어. 커다랗고 스트레인지 루킹, 이상하게 보이는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무 뭐라고 불리냐면은 바오밥이라고 불린대. 자, 업사이드 다운이면은 업사이드가 밑으로 가 있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업사이드 다운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들의 가지가 보인대. 모인 것처럼 보이냐? 걔네들의 뿌리가 퍼지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인대. 하늘을 향해서. 자, 첫 번째, 뭐뭐로 알려지다. 명사로 이렇게 오거나, 뭐 ing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인이야, 원인. 그리고 후 V가 오면요, 얘도 원인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손흥민이 축구로 알려져 있으면 뭐 손흥민 is known for soccer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어? 아니면은 뭐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 뭘로 알려져 있어? 근데 to V를 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뭐 손흥민 is known to play soccer well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be known as가 오면요. 이름이에요, 이름. 손흥민은 슈퍼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명 업사이드 다운 나무라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 거니까 에즈가 나온 거죠. 근데 그거의 나무 가지를 봤더니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뿌리가 이렇게 위로 있어. 그래서 묻는 거죠. 너는 왜 이 바오밥 나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독특한 모양을. 자, 원래 이 와인은 이 자리에 있던 건데요. 근데 Do you think라고 물어보면 yes 아니면 no잖아. 근데 이 질문은 주관식 대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 왜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주관식 대답을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던 Y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Why do you think the baobab has this unique shape?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서술형 써주실 때 Y의 위치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험, 질투의 위험이래. 아프리카 신화가 있나 봐.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바오밤 나무도 사이에 있었어. 최초의 나무들 사이에 있었어. 피어 나타나다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땅 위에 신들의 창조에 의해서 땅 위에 나타난 최초의 나무들 사이에 이 바오밤 나무도 있었어. 근데 얘네가 있고 나서 뭐가 나타났어요? 우아한 팜트리, 야자수 나무가 나타났대. 도치 일어났죠? 이게 부사어 A거든. 얘가 오니까 서스로 도치 일어나가지고 그레이스풀 팜트리랑 케임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오밥이 그 팜트리, 그러니까 야자나무를 봤을 때 걔는 얘기했대, 신들한테. 나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자수 너무 길쭉길쭉 하니까는 부러웠나 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아놓으셔야 될 거는 요거 도치 일어났다는 거. 이거는 서술어 도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이슨 바오밥이고,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최초의 나무들에 야자수 들어가 안 들어가? 포함 안 됩니다. 그쵸? 나중에 나타나잖아, 얘는.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이게 플레임 트리가 벽오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오동나무가 아니야. 아, 그래서 그냥 저도 벽오동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름만 그렇고 오동나무과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걔가 나타났어. 뭐와 함께? 그것의 붉은 꽃들과 함께. 여기서 이건 벽오동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타났고 이 바오밥이 불평을 또 제기했어. 불평했어. 왜 나는 가질 수가 없나요? 아름다운 꽃을 누구처럼 저 벽오동처럼 바오밥이 봤어. 이번엔 또 뭘 봤어? 어, 매그니시펀트. 멋진 무화과 나무를 봤어. 그리고는, 그리고 또 뭐도 봤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봤네? 이거 뭐예요? 무화과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어? 또 질투심을 느끼게 됐어. 이거 바오밥이죠? 얘는 뭐 이렇게 질투를 많이 느껴? 그래서 바오밥이 물어봤어. 신들에게. 이거 지금 뭡니까? 모모 인지 아닌지로 쓰였어요. 만약 모모라면 아니야. 웨더의 뜻으로 쓰였어. 그것이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달콤한 나무를 그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대. 여기서 it은 뭐예요? 바오밥. 자기도 저런 거 가질 수 있냐고. 신들이 들었어. 이러한 불평들을. 내용일치는 여러분이 잘 하세요. 뭐, 누구누구 질투했냐? 뭐, 무화과도 질투했고, 야자수도 질투했고, 벽오동 질투했고, 뭐 막 그랬죠. 어쨌든, 이런 불평들을 들었을 때, 걔네들은 어떻게 됐어? 매우 화나게 됐어. 왜냐면 다 자기네들이 뜻한 바가 있어갖고 다 이렇게 다르게 한 건데. 어디다 화냈어? 그 나무. 저기, 뭐야, 바오밥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 그거 뽑아버렸어. 뭐의 영향권 안에서 뽑은 거예요? 그것의 뿌리의 영향권 안에서 뽑았다는 얘기는 뿌리를 다 뽑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바오밥이죠? 그리고 엔드 포커스의 원리에 따라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병렬 구조 굳이 따져주자면 얘는 그렇게 대단한 병렬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면 리케임이랑 풀이 엔드 기준으로 병렬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걔네들은 이거 신들이 뽑아서 어떻게 했냐? 그래도 죽이진 않았어. 리플랜트 다시 심어버렸어 그거를 바오밥을. 근데 어떻게? 거꾸로 다시 심어버렸어. 거꾸로 다시 심은 게 이유가 뭐야? 뭐 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조용하게. 그러니까 주둥이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사람으로 치면 거꾸로 박아버린 거야. 이거 두 개 뭐예요? 얘도 바오밥 나무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 그리고 이거 부사 아니에요. 이시 바오밥이잖아. 명사잖아. 명사를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잖아. 명사 꾸미는 거 형용사잖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매그니피션트 아까 나왔죠? 그 멋진 나무는 오로지 키워냈어. 그 잎사귀를 거꾸로 박히다 보니까 once a year 1년에 한 번만 그 아름다운 나무의 잎이 자라났어. 그리고 그 해의 나머지에는 뿌리가 모인 걸로 보여요? 자라고 있는 걸로 보인대.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소박아 나갔고. 그러니까 불평하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화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투심 때문에 거꾸로 처박힌 이 바오밥 나무의 과학적 사실은 무엇이냐? 자, 왜 너는 생각하니? 바오밥 나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거대한 줄기와, 그러니까 몸통과 뿌리처럼 생긴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가 여기 있었죠? 그런데 do you think로 시작하면은 yes나 no로 대답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준 거죠. 그리고 표현도 훨씬 객관적이 됐어요. root like branch래. 그러니까 뿌리처럼 생겼어도 그것은 가지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날씨 때문이래요. 어떤 날씨? 그 바오밥 나무가 자라는 날씨 때문이래. 이은
이제 바오밥 나무가 이렇다는 걸 이수로 이제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큰 몸통과 뿌리 같은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날씨 때문이다. 그게 성장하는 여기서의 잇은 바오밥이고요. 우기 시즌 후에 대략 9달 정도의 드라이 웨더, 그러니까는 건조한 날씨가 따라온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거 다 하지 말자.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쵸? 앞에 있는 드라이 웨더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9달 건조하대. 그러한 건조한 날씨는 참 어려워. 뭐가 어렵냐? 식물들이 거기서 생존하기가 참 어려워. 음, 인이 꼭 필요한 이유가 원래는 이거였어요. 검은색으로 해야지. 이거란 말이야. 이러기에 어렵다고? 근데 날리고요. 아, 이건 날리면 안 되지. 이건 살려놔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바꾸고요. 바꾸고요. 그 다음에 in such dry weather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앞에서 건조한 날씨라는 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써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in만 남았어요. 여기에 있는 in의 정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빼먹지 말고 잘 써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대. 발견해 왔대. 바오밥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커다란 사이즈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즈는 도달한대요. 분사로 나타내주고 있죠? 5에서 30m의 높이에 도달한대.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큰 사이즈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 알아냈고요.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냐면 몸통인데 어떤 몸통이냐? 7에서 11m의 몸통의 직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얘는 그래서 어, 병렬 구조를 좀 봐놓으셔야 되겠어요. 성장할 수 있죠. 큰 사이즈로. 근데 분사로 꾸미는 거야. 그 사이즈가 어디까지 닿냐면 여기까지 닿는데, 그리고 엔드 기준으로 얘네들이 모두 가질 수 있대요. 기둥 7에서
11m에 달하는 기둥 직경도 가질 수 있대. 그럼 지금 어떤 거랑 어떤 게 병렬입니까? 그로우랑 해부가 병렬이죠. 엔드 기준으로요. 근데 중간에 괜히 저 리칭이 껴갖고 저 해부 자리를 해빙을 쓰고 싶은 유혹이 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그 저기 뭐야 큰 사이즈로 자라가지고 큰 직경의 그 몸통을 가지는 거지. 그 직경 아니 그 높이가 5에서 30m에 도달하는 거랑 큰 직경을 갖는 게 내용상 병렬은 아니거든. 그래서 저 해부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리칭이랑 병렬이라고 생각하고 해빙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나무가 생존할 수 있었나? 이 건조한 시즌에 바오밥은 가지고 있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대. 뭐 하기 위해? 수분을 찾기 위해 땅 속에. 안 그래도 적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장한대. 그렇게 힘들게 찾아낸 물을 자기 몸통에다가 저장한대요. 음, 이거는 뭐 바오밥일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 드라이 시즌 건조기 동안 저장한대. 이러한 큰 나무는 실제로 저장할 수 있어. 얘 덩치 크잖아. 아까 뭐 직경만 얼마래매. 똑같이 많은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10 이게 뭐 얼마야? 12만 리터의 물만큼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대요. 그리고 조그만 가지. 그래서 뿌리처럼 보이는 그 가지가 뭘 도와주는 것이냐? 수분 상실을 줄이는 걸 도와준대요. 가능하시죠? 막 입이 막 이따시만 해봐. 그러면 물 다 날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끝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헬프라서 투 리듀스 둘 다 허용한다. 뭐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원급 비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저장할 수 있어. 똑같이 많이 12만 리터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는 가치 있는 물의 원천이야. 누구한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특히 그 건기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바오밥 나무의 껍질, 잎, 열매, 그리고 그 몸통 이런 애들 다 유용해, 역시. 바오밥의 껍질은 이런 거 내용일치 물어보기 좋죠? 사용될 거야. 뭐에? 옷이랑 밧줄에. 그 다음에 잎사귀는 사용될 거야. 뭐에 사용될 거야? 시즈닝, 그러니까 양념과 메디슨, 약초에 사용될 거야. 보면 아시겠지만 이즈 유즈를 굳이 안 씁니다. 맨 처음에 썼으니까. 얘 지금 한 번 나오고 땡이죠.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그리고 동시에 그 열매 뭐라고 불리냐면은 원 원숭이 빵이라고 불린대요. 어쨌든 그 열매도 is eaten 먹혀져. 그러니까 식용이라 이거지. 더 나아가서 때때로 사람들은 살어. 어디서 사냐? 그 휴즈 커다란 몸통 안에서 살아.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야, 그거 얼마나 어메이징한 생명의 원천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감탄문이란 말이야. 이 시 원래 바오밥 나무였을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SVC죠. 근데 감탄문 만들고 싶은 거야. 야, 정말 얼마나 어메이징한 라이프 소스인지라고 감탄하고 싶은데 명사 구에다가 감탄하고 싶은 거예요. An amazing life sauce. 소스라는 단어를 헤드로 하는 이 명사 구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는 what을 사용하죠. 그래서 얘가 이 전체 명사 구를 끌고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what an amazing life sauce for the African people it is 인 거야. 근데 it is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위에 보시는 요 감탄문 what an amazing life sauce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나무인데 뭐 질투하다가 거꾸로 박혔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은 허밍버드 벌새죠, 벌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 있니요? 작은 새가 밥 먹고 있는 중인 걸 본 적 있니? 꽃에서. 뭐 여기 피딩은 아시죠? to be feeding인데 생략 일어난 거죠? 긍적 있으면 그것이 바로 벌새래. 어떻게 이 작은 새가, 아니 너무 길게 썼다. 어떻게 이 작은 새가 호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빙빙 돌 수 있을까? 공중을 마치 뭐처럼? 벌처럼.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아름다운 깃털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새의 발은 그렇게 약해 보이는 걸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사투리에서 시작한 건데 컴이 모모가 되다잖아요. 얘가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이시 어쩌다가 저런 방향으로 갔느냐,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얘네를 통으로 생략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how come이 하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ow come의 come은요, 주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시 주어인데 지금 뭐 컴주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how come은 어쩌다가 혹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한 상황이 만들어졌냐, 이런 상황이 형성되었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벌새가 그런 아름다운 깃털을 갖게 된 거고,
왜 이 벌새의 발은 또 그렇게 약해 보이는 걸까? 심지어 가장 작은 생명체도 가진다. 독특한 재능을. 이라는 제목의 마야 신화를 들려주려고 하나 봐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뭐 어떤 세상의 초기에 위대한 신은 가졌어. 약간의 작은 랩토버, 남겨진 조각들을 가졌어. 찌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한 후에 모든 다른 종류의 새들을 만든 후에 어떻게 봤더니 랩토버한 피시스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뭐 그냥 내다 버리지 왜? 근데 그는 원하지 않았어. 낭비하기를 어떤 조각도. 그래서 그는 사용했어. 그 남겨진 것들을 사용했고요. 결과적으로 벌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음, 위대한 신은 말했어. 나는 원해. 뭘 확실하게 하길 원하냐? 이 벌새가 잘 날 수 있기를 원해. 그것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자꾸 찌꺼기로 만들어갖고 좀 불쌍했나 봐. 그래서 확실하게 잘 날 수 있기를 원한대. 이거, 아이고, 허밍버드죠? 메이크 슈어는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지겨워요. 뭐였습니까? 메이크가 있어. that 어쩌고저쩌고 길게 있어. 이게 오야. 그리고 슈어가 있어. 이게 씨야. 그러면 make 만든다. that 어쩌고저쩌고를 sure 확실한 걸로 만든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자리가 너무 기니까 자리 바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make sure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that 어쩌고저쩌고를 확실한 걸로 만든다. 확실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야? 나는 확실하게 이 벌새가 잘 날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줄 거야. 이 벌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되게 찔리는 게 많았나 봐. 이 허밍버드에게 능력을 줄 거야. 어떤 능력? 나는 능력인데 앞으로도 날고 뒤로도 날고 그러는 능력. 이게 1번. 그리고 심지어는 to stay 머물러 있는 능력도 줄 거야. in just one place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능력도 줄 거래. 뭐 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되는데 대부분의 새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거든요. 계속 바람을 타고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얘는 마치 헬리콥터처럼 그게 가능하대. 엄청난 그 재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병렬입니다. 이 신은 이 작은 새를 좋아했어요. 스웨이덴 나왔네요. 너무 모모해서 어쩌고저쩌고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는 만들어줬어. 짝짓기 상대를 만들어줬어. 걔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짝지 벌새가 탄생한 거죠. 아담과 이브로 따지면 이브 벌새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는 초대했어. 모든 다른 새들을 그 벌새의 결혼식에 초대했어. 그래, 얘네 두 개 병렬이고요. Everything about the wedding. 그 결혼식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 벌새를 제외하고는. 아니, 결혼식 주인공인데 왜 얘네가 제외야? 왜냐면 이 벌새들은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었거든. 플레인한, 그러니까 평범한 회색 깃털만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지금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관리를 못 받았어. 그래갖고 꾀죄죄해. 그러니까 이제 또 놀러 가, 저기 뭐야, 결혼식 간 사람들도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다른 새들이 feel sorry,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 이 벌새 부부한테. 그리고는 얘기했어. 서로에게.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댐은 그 벌새 부부지만 이치 아더에는 벌새가 없죠. 손님들이죠. Let's offer. 제공해 줍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깃털 중 몇몇을 약간을 제공해 줍시다. 뭐 하기 위해? 꾸미기 위해. 저 커플을. 뭘 위해서? 쟤네들 웨딩을 위해서. 그래서 벌새들이 받았대. 많은 아름다운 깃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옷을 받은 거지 뭐. 막 왼쪽 신발, 왼쪽 구두 구찌, 뭐 오른쪽 구두 띠어리, 뭐 바지는 프라다, 뭐 넥타이는 또 뭐 있어? 뭐 베르사체, 시계는 파텍 필립 막 이렇게 한 거죠. 태양이 또한 약속해줬대. 뭘 약속했냐? 그들의 깃털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겠다고. 에즈롱에즈 뭐죠?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이 벌새들이 어딜 보는 한, 태양 쪽을 보는 한. 뭐 이렇게 해갖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나 봐요. 이게 이제 뭐 벌새의 기원이다라고 신화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겠죠? 자, 이제 뭐 과학적인 면도 한번 알아봐야죠. 놀라운 능력, 그 벌새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과학적 설명이래요. 벌새들은 가장 작은 새래, 세상에서. 이 새들은 쉽게 인지된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인지되냐? 걔네들의 특별한 그 호버가 맴돈다고 얘기했었죠? 그 맴도는 움직임이랑 컬러풀한 깃털 때문에 쉽게 인지가 된대요. 음, 이거 어휘를 잘 써줘야 되나 싶긴 한데, 뭐, because of 가능할 거고요. 그래도 아직 1학년이니까 가능할 거고요. 가능할 거고요. 가능할 거고요. 걔네들은 뒤집어. 걔네들의 날개를. 그러니까 퍼덕거린다는 얘기겠네요, 여기서는. 이거는 저기 벌새들이고요. 근데 스웨이덴 나왔다. 너무 빠르게 퍼덕거려가지고 걔네들은 뭘 만들어낼 수 있어?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후락하고 빠르게 되니까 웅 하는 소리 나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 이 새들이 허밍버드라고 불리는 이유야. 얘네들이 너무 빨리 플랩을 해갖고 허밍 노이즈가 나고 그게 바로 걔네들이 허밍버드라고 불리는 이유다.
과학자들은 발견해 왔어. 이 벌새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독특하고 빠른 윙 스트로크, 그러니까 날갯짓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 왔어. 날갯짓이 되게 센가 봐. 독특하고 빠르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날갯짓이 허용해 준대. 걔네들이 나는 걸 앞으로도 날고 뒤로도 날고 옆으로도 날고, 그리고 심지어 미드에어, 그러니까는 허공에서 멈춰 있는 것도 허용해 준대. 날개가 워낙 빠르니까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윙 스트로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받았어? 위치로. 자, 이제 뭐 과학적인 면도 한번 알아봐야죠. 놀라운 능력, 그 벌새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과학적 설명이래요. 벌새들은 가장 작은 새래, 세상에서. 이 새들은 쉽게 인지된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인지되냐? 걔네들의 특별한 그 호버가 맴돈다고 얘기했었죠. 그 맴도는 움직임이랑 컬러풀한 깃털 때문에 쉽게 인지가 된대요. 음, 이거 어휘를 잘 써줘야 되나 싶긴 한데, 뭐, because of 가능할 거고요. 그래도 아직 1학년이니까 가능할 거고요. 가능할 거고요. 가능할 거고요. 걔네들은 뒤집어. 걔네들의 날개를. 그러니까 퍼덕거린다는 얘기겠네요, 여기서는. 이거는 저기 벌새들이고요. 근데 스웨이덴 나왔다. 너무 빠르게 퍼덕거려가지고 걔네들은 뭘 만들어낼 수 있어?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후락하고 빠르게 되니까 웅 하는 소리 나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 이 새들이 허밍버드라고 불리는 이유야. 얘네들이 너무 빨리 플랩을 해갖고 허밍 노이즈가 나고, 그게 바로 걔네들이 허밍버드라고 불리는 이유다. 과학자들은 발견해 왔어. 이 벌새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독특하고 빠른 윙 스트로크, 그러니까 날갯짓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 왔어. 날갯짓이 되게 센가 봐. 독특하고 빠르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날갯짓이 허용해 준대. 걔네들이 나는 걸 앞으로도 날고 뒤로도 날고 옆으로도 날고, 그리고 심지어 미드에어, 그러니까는 허공에서 멈춰 있는 것도 허용해 준대. 날개가 워낙 빠르니까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윙 스트로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받았어? 위치로. 이제 스트로크스 때문에 얼로가 왔는데, 댐은 이제 얘네 벌새일 거 아니야? 그러면 허용해줘. 이 벌새 애들이 뭐 하는 걸 허용해주냐? 첫째, 뭐 앞뒤 좌우 사방으로 날아다녀. 이거. 그리고 심지어 멈춰 있을 수도 있어.
허공에서 해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병렬인 겁니다. 병렬 관계 보이시죠? 엔드 기준으로, 엔드 이분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죠? 스트로크 즈니까 얼로 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갯짓이 되게. 그래서 걔네들이 자금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날 수 있대. 54km까지 날 수 있대, 시간당. 음, 걔네들은 또한 also talented, 재능을 부여받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선천적으로 가진 능력이 있나 봐. 어떤 능력인지 봤더니 머물러 있을 수 있대, 한 자리에. 벌처럼. 이거는 방금 전에도 나왔지 않았나요? 그쵸? 투스탑 미드에어 있었잖아. 한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벌새 애들은 퍼덕일 수 있어요. 걔네의 날개를. 팔자 패턴으로 퍼덕거릴 수 있대. 그러니까 날개를 일반적인 새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파닥거리든지 뭐 할 텐데, 이렇게 날개를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팔자 패턴으로, 이건 앞문장 전체라고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팔자 패턴으로 이제 날개를 흔든다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걔네들이 얼로 안 가고 멈춰서 맴도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댐은 벌새고요. 그쵸? 어,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맴돌고 있을 때 걔네들은 사용한다. 걔네들의 긴 혀를 사용한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한대? 꽃에 있는, 꽃에 있는 달콤한 리퀴드, 액체를 가져간대. 그러니까 날개 팔자로 해갖고 공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혓바닥이 기니까 꽃에 꿀이 있을 거 아니야? 혓바닥으로 이렇게 가져가나 봐. 음, 그러면 되게 대단한 애들이네? 근데 걔네들의 한 가지 약점이 있대. 그게 뭐냐면 걔네들의 발이래. 아까 되게 발이 약하다는 얘기 나왔었다. 그죠? 걔네들이 너무 많이 날기 때문에 맨날 날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형편없이 발전시켰어. 발을.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발달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된 발은 사용될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에? 걷는 거에. 아, 얘네 못 걷나 봐. 그래서 이제 뭐 과학적인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관점이 더 얘는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Do you like some view of nature better? 뭐 대충 이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의문이니까 위치로 바꾼 후에 WH 이동해야 되는데 당연히 의미적으로 묶여 있는 애들끼리 갖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두 예시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뭐랑 뭐냐? 벌새전이 뭐였냐? 벌새전을 까먹어. 아, 그 나무, 그죠?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얻을 수 있어. 통찰력을. 뭐를 통해서?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 신화와 과학적 설명 둘 다를 통해서 다 통찰력 얻을 수 있어.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어. 이거 나중에 내용 일치할 때 뭐 통찰력 묻어낸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신화는 통찰력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자, 신화가 아마도 사실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뭐를 입증하냐? 고대 사람들의 창의성을 입증한대. 이렇게 창의적이었다니. 그리고 병렬 가르쳐 준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의 교훈을 가르쳐 준대요. 이렇게 과학적 설명은 아마도 덜 상상력이 풍부할 거야. 상상력이 덜 할 거야. 단점도 있지만, 하지만 걔네들은 가르쳐 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대요. 이번에 데이는 뭡니까? 이거 지칭 추론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과학적 설명들이죠.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How we should understand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next time 다음에 무언 다음에 네가 자연의 경이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너는 반응할 거니? to it 그것이 뭔데? 자연의 경이 어떤 경이로운 자연 현상 어떻게 반응할 거니? 상상력과 함께 반응할 거니? 아니면 과학적 시선과 함께 반응할 거니? 그것도 아니면 둘 다를 가지고 반응할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뭐 둘 다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습니다.